6월 18일부터 5일 동안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을 점령해서 퀴어 축제를 벌일 예정이고, 이미 할랄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여야 의원들이 거기에 고문이나 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이고, 수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시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기독자유당이 오늘 총선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 1,200만 성도 여러분, 4.13 총선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금지법으로 위협받는 풍전등화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독자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티 기독 세력과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처럼 한꺼번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절박한 현실에 서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기존 정당이 당론에 묶여 전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4.13 총선에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자유당을 통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진입시켜야 합니다. 기독자유당이 이번 4.13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에이즈가 동성연애를 통해 확산되는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에이즈는 90% 이상이 동성연애를 통해 확산된다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저변이 확산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의 치료 비용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3,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이면 3,600억 원이고 10만 명이면 3조 6천억 원이 됩니다. 그 비용을 100%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가 지금같이 급증하게 된다면 10년 안에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것이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둘째, 5.1머니 수쿠크법과 익산 할랄 당지 등을 통한 이슬람의 확산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고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슬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할랄 식품 공장 건립을 통해서 많은 이슬람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뒤이어 무슬림들의 가족들이 입국하게 되고 이들을 위한 이슬람 학교와 병원, 모스크 등이 세워지게 되고 한국법이 실질적으로 먹히지 않는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18억이나 되는 이슬람 인구를 엄청난 시장으로 보고 대규모 할랄 식품 단지를 조성하고 일시에 5,000명이나 되는 무슬림 근로자와 가족들을 입국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현재 급진 이슬람의 테러 대상국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이슬람 선교 국가로 한국을 지명해서 각종 이슬람 사업 전략이 행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독자유당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슬람의 테러 위협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 이슬람의 한국교회와 함께 적극 대응할 때입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고 막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조건 중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에 덧붙여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동성애를 마음대로 즐기도록 가르치고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기독 법안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자유당을 통해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악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자유당이 이번 20대 국회에 반드시 진입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기독자유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차렷. 아멘. 질문하신 분들 계시나요? 그래서 뭐 하나만 더요. 아까 그 말씀하신 중간에 예. 코리아 한라 추진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코리아 한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한라 식품에 대해서 예. 한국 경제 어느 정도 이바지 될 수 있다는 부분 측면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독자유당이 보고 계시는지. 예. 지금 그 할랄 단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부분 때문에 할랄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인구가 90%나 되는 이 인도네시아를 가더라도 할랄 음식점을 찾으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할랄 음식점을 찾아야 됩니다. 즉 90%의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할랄 음식을 대단위로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 이슬람 인구가 4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0만을 위해서 30만 명이나 되는 이슬람 인구를 유입해서 할랄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슬람 인구가 대단위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영국이 그랬듯이 샤리아 법정을 요구하게 되고 샤리아 자치를, 즉 이슬람 자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생적으로 테러 조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최근 일어난 벨기에 같은 데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과연 조그만 지역 경제의 유익, 확실하지도 않은 지역 경제의 유익과 우리의 안보를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여야 현역 의원들 중에서 코리아 그 한라 추진위원회 그 임원진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저는 그 부분이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슬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자신들의 법, 즉 샤리아법에서 결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그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코란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란을 정확하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IS라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IS를 전 세계 국민들이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정부나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날 유럽의 사태, 이슬람의 이민 정책은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유럽과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슬람 구원의 노동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테러의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결코 이러한 할랄 조직위원회에 여야 의원이 들어가서 한다는 그 자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배원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들은 우선 지금 그 차별금지법은 일반적인 부분인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종교에 따른 차별까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예컨대 기존 기독교에서 다른 신천지라든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세월호에서 문제가 됐던 구원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외치는 순간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그동안 반대해왔던 부분이고 이에 더 나아가 이번 기독자유당은 이단 특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을 제정해서 이 반사회적인 이단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공권력을 발휘해서 다시는 이런 세월호와 같은 구원파에 의한 세월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